우리가 이제 민법 제 265조죠. 민법 제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죠.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 맞죠? 항상 이게 기준이죠. 자, 이게 갑 지분이 이제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또는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각이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5월 10일 이제 근저당입니다. 이 근저당은 갑지분음에 설정이 돼서 이거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거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임의 경매가 이루어진 거죠. 갑지분만 이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5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는데 을과 병지분은 설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지분만 임의 경매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사례도 5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여기에만 임의 경매가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점유자가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을이 점유하고 있죠. 이렇게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지분만 경매되는 것이죠. 우리가 1강에서는 갑지분이 지분 경매되는데 갑지분권자가 채무자로서 점유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갑이 지분 경매되는데 갑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이럴 때 우리가 인수금액이 있는데 채무자는 인수가 얼마고 물상부자 인수가 얼마냐 명도를 할 수 있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지분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인수금액이 얼마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느냐 있는 명의 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공매에서는 명도 소송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월 10일 날 을임차인이 이거는 자기 지분으로 거주한다는 표시를 우리가 별표로 쓰고 있습니다. 별표. 제가 이제 약칭으로 표시한 거죠. 이렇게 갑하고는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고요. 병하고는 이제 그 1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이게 5분의 30분이죠. 여기에는 이제 3억. 여기에는 3억을 지급하고요. 병에 대해서 5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1억을 지급해서 총 임차보증금은 4억을 지급한 거죠. 4억을. 이렇게 4억을 지급하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이니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일반 임대차라고 보면은 갑을병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대략적으로 따져도 한 5억 정도가 되는 게 맞죠. 자기 지분 1억에 포함해 가지고. 근데 자기 지분이 5분의 1 지분권자 있으니까 여기 3억, 여기 1억 해서 각각 갑한테 3억 보증금 지급하고 병한테 1억을 지급하고 을이 갑과 병을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전체 금액은 이제 4억을 지급했다는 이런 의사표시죠. 이런 것이 지분 경매 됐을 때 내가 인수금액이 얼마가 되고 명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러한 경우 어떻게 살펴보시자면 첫 번째 을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 계속 거주하겠다는 거죠. 을이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 여기다 표시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게 여기다가 1월 10일 임차한 을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하면 계속 누가 낙찰자가 이도령이라 그러면 낙찰자 이도령이면 이도령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승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명도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인수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인수금액은 4억입니다. 4억이 됩니다. 4억 원.
근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3억이 되는 거고, 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인수하는 거는 1억이 되는 거죠, 1억. 왜냐면, 이제 공동임대인 간에는 채무가 전부 변제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면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과 병이 있다. 을이 갑과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과 병이 공동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이 갑이 3억을 받고 병이 1억을 받고 그걸 공동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이 3억 1억 해서 총 4억을 지급했다. 그런 공동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랬을 때에는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이 되고 병한테 청구하는 1억인데 갑한테 청구했는데 3억을 받았어요. 근데 병이 주지 않아. 주지 않거나 여기에 임대차 계약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말소기준 권리가 있어요. 여기 근저당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이게 지분 경매돼 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러면 갑은 물상보증인의 담보 책임 있잖아요. 담보 책임을 지게 1억을 채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낙찰자 이도령은 이 갑의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죠. 5분의 3에 대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 그러면 이 을과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냐? 종전에 갑의 5분의 3 지분에 대한 5분의 3과 병 5분의 1 지분이었다가 이게 지분 경매로 매각이 되면서 낙찰자가 5분의 3 지분이 되니까 이도령이 5분의 3에 대한 임대인, 또 병은 5분의 1에 대한 임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자의 돈 받은 금액만큼은 채무자로서 받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지분권자가 받는 거는 물상보증인 인수를 돼. 왜냐면 내가 내 채무를 다 했더라도 내 보증을 반환했더라도 나랑 공동임대차 계약을 맺은 병이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지죠. 왜냐면 공동임대인 간에, 다른 말로 공동채무자 간에는 채무가 전부 변제될 때까지 자기의 책임을 면책되지 못하는 것이죠. 공동임대인 간에, 그건 다른 말로는 공동채무자 간에는, 임대인이 채무자잖아요. 보증을 받았으니까 받은 금액은 채무자로서의 반환하는 거죠. 다른 지분권자가 받은 거는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인수금액은 총 4억인데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공동임대인이 지를 승계하니까 인수할 거는 4억인데 채무자는 인수할 게 3억이고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은 1억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거는 내가 이걸 낙찰받는데 이 병 지분이 말소기준권리에 선순위 채권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병 지분이 경매가 된다. 그럼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항 요구 주자는 게 배당 요구를 했어. 이때 임차인 을이 이제 갑 지분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얼마 받았냐? 3억을 배당받았다. 3억 원. 3억 원을 딱 배당받았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3억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게 없어서 이제 민사집행 102조에서 무이유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지만 사실은 무이유일 때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한 50%는 됩니다. 여기서는 무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경매가 됐다, 진행됐다. 그런데 3억을 다 받았다. 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인수금액은 얼마 되냐? 1억이 되는 거죠, 1억. 왜냐하면 3억을 받았지만 공동임대차 계약 맺은 병이 1억은 남아있는 거죠. 그럴 때 채무자로 인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로 인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건 1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내가 인수금액을 1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0원으로 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 어떻게 했냐.
요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병 지분에 대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없고 깨끗해. 나중에 설령 병 지분이 경매되더라도 낙찰자가 병 지분을 낙찰받아서 인수하는 거지, 내가 물상분의 담보 책임을 짓지 않겠다 생각하면 아, 이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병이 책임지든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팔아가지고 책임지든가, 아니면 또다 이게 병 5분의 1 지분이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대항력을 주자든가 아니면 배당 요구해가지고 배당 받더라든가, 어쨌든 낙찰자 인수해야 되니까 인수할 게 없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많아요. 근저당이 많아, 채무가 많아가지고 병 5분의 1 지분을 매각이 되더라도 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돈이 없어. 이럴 때에는 1억을 인수하게 되는 거지. 1억을 인수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배당 요구를 했는데 4억을 배당받아서 4억 원을 배당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금액이 없어요. 낙찰자는 채무자 인수도 없고 물상부정의 담보 책임도 없어. 왜냐면 4억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3억만 갚아야 되는데 1억을 더 갚아줬어. 누구 대신해서? 이 병을 대신해서 1억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청산이 됐지만 1억을 더 갚아준 걸 갖고 병에 대해서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민법 481조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이 변제대의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대신 변제했으니까 민법 481조 482조의 물상보증이 변제대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의해서 지급 명령을 통해서 병 지분을 이 강제경매에 넣어가지고 요거를 물상대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배당받은 금액이 2억 5천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인수금액은 얼마냐?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1억 5천. 채무자로 인수할 게 얼마냐 하면은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5천만 원. 그리고 물상보증 담보 책임은 1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지금. 명도는 못해요. 명도 다 될 때까지.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일 때 대항력을 주장할 때에는 이 채무자로 인수는 돈 받은 돈 3억, 다른 공동 임대인 지급해야 될 금액 1억, 이렇게 하지만 배당 금액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지금같이 2억 5천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1억 5천을 덜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채무자로 임대인으로서 인수,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것은 5천, 물상보증으로서 1억인데 문제는 여기에 병 지분이 채무가 많다. 그러면 이게 경매되면 여기서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내가 인수금액은 1억 5천이로 하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요거를 갖다가 5천만 원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임대인 간에는 채권 물가분수에 따라서 채무가 전부 변제될 때까지 채무를 면제하지 못하는 거죠. 공동임대인 간 또는 공동채무자. 임대인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7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1월 10일 임대차 계약 맺은 게 아니라 7월 10일 날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고, 이건 후순 임차인이죠. 요거는 자기 집이니까 별표고, 이렇게 맺었는데 돈은 여기서 3억을 지급하고 여기도 1억 지급했다. 총 지급한 게 4억 원이다. 이럴 때에 그러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냐, 낙찰자는 인수금액이 있냐, 말소 기준을 이유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인수할 게 없죠. 또 내가 5분의 3 지분이고 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은 5분의 1 지분권이기 때문에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따라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걸 명도를 구했었거든요. 이것도 인수할 게 없어요. 명도는 할 수가 있죠. 명도는 가능해요. 왜냐면 나는 과반수 지분권자인데
을은 자기 지분 5분의 1하고 병 5분의 1 임대차 계약 맺은 5분의 1, 즉 전부 자기 지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5분의 2 지분 모두 합쳐도 갑 지분을 5분의 3 지분을 낙찰받은 2분의 1 이도령의 5분의 3 지분권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이도령 5분의 3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공유문의 관리행위에 따라서 민법제 265조에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또는 소수 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모두를 합치더라도 소수 지분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상대로 을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1월 10일 날 을이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를 맺는데 얼마를 줬냐? 여기다가 1.5억을 주고 여기다가 1.5억을 줘서 총 지급한 게 3억을 줬다. 3억을 지급했다. 이게 첫 번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한다.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인수금액이 얼마냐? 총 인수할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1.5억이 되는 것이죠. 그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담보 책임은 1.5억이 되는 거고, 명도는 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왜냐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도령,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배당 요구한 거죠. 배당 요구를 했어. 이 배당 요구를 했다. 이랬을 때는 배당 요구해가지고 얼마를 배당받느냐 하면은 1.5억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인수할 금액은 1.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로 인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영원이죠. 물상보증 담보채 1.5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선수 채권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병 3분의 1 지분이 지분 경매가 되면 임차인이 하나도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요거를 낙찰받을 때에는 채무자로 인수할 것이지만 물상보증 담보채 1.5억이 인수할 게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얼마냐? 이 사람이 배당금을 얼마 받았냐면은 2억을 배당받았어요. 2억. 2억을. 그러면 인수금액 1억이 되는데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어요. 물상보증인 담보책임은 1억이죠.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 1억 5천을 받았는데 1억밖에 안 주니까 이제 부당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거는 누가? 갑이 병을 대신해서 대의변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로?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상권을 청구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하면 일반 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 지분이 경매되면 배당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구상권을 청구하지 민법 제 418조 419조에 따른 물상보증인이 변제자의 대의로 하면 요 1월 10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만큼 갖고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직접 지급 명령을 통해서 이 경매를 넣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계약을 한 게 어떻게 하냐면 후순위로 했다. 후순위로. 이렇게 후순위로. 자기 지분은 별표고 언제 7월 10일 날 계약을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럴 때에는 이 채무자로 여기서는 인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수금액이. 채무자로 인수할 것도 없고 물상보증 인수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명도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명도를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을 3분의 1하고 병 3분의 1이고 낙찰자는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소수지분이기 때문에 과반수와 계약한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명도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이게 절반일 때도 똑같습니다. 절반일 때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를 지우고 절반일 때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갖고 이 분석해 보면 우리 점유하고 때 절반일 때 1월 10일 날 여기에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얼마 줬냐? 2억을 줬단 말이에요. 2억.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면 대항력이면 낙찰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2억을 인수해야 돼요. 채무자로 이제 2억을 인수해야 되죠. 물담은 없으니까. 그럼 명도를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임대이지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낙찰자. 이번에는 이게 후순위다. 7월 10일 날 계약한 2억을 지급했다. 요거는 별표다. 이랬을 때는 요거는 임차권은 2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멸돼요. 인수매각이 없죠. 채무자로도 인수할 게 없고 물담으로도 인수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명도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소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2분의 지분권자,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 점유하더라도 이제 명도를 구할 수 없고 민법 제 214조에 의한 방위배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보존회의에서 명도를 구하게 되면 그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넘어서 이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보존회의에서 내보냈더라도 그 나간 다른 사람이 또 보존회의에서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계속적인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과거에 같은 경우는 보존회의에서 명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수지분권자는 민법 제 214조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할 수 있고, 또 2분의 지분권자가 내가 낙찰받았을 때 다른 2분의 지분권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2분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따라서 계약한 게 아니라 소수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명도를 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점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지분 경매에 입찰할 때는 이와 같은 이제 판단하에서 입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2강은 마치겠습니다.